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노무현 재단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여러 보도를 통해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윤건영 의원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회계 담당 직원 김모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갈 돈이 줄어든 것이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 유동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약간 감정 개입이 되는데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횡령 뒤 인턴 탓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형 1천만 원. 제가 왜 이것에 감정이입이 된다라고 했냐면 제가 알기로 이게 3, 4년 전쯤에 횡령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령의 주체가 유동수 의원인지 유동수 의원실인지 이와 같이 왈가왈부하는 보도 행태 와중에 최종적으로 인턴 탓을 하였습니다. 가장 국회의원실에 힘이 없는 인턴 탓을 하였고 이게 제가 알기로 제법 5개월, 6개월, 1년 가까이 진행되어지고 인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지는 와중에 민주당에서 알고 있는 여러 보좌관들이 저를 찾아오고 전화해서 동지 이 인턴을 어떤 식으로 좀 구제를 할 수 있겠냐, 인턴이 어떻게 1,000만 원이나 달하는 금액을 횡령할 수 있겠냐, 머리를 짜내고 최종적으로는 정말 답이 없다. 이게 인턴에게 불리한 증거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참 갑갑하다, 이런 말을 서로 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다행히 어제 보도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서모전 보좌관이 구체적인 혐의자로 적시되어지면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이 항상 누구를 희생자로 삼는지 한번 짚고 싶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 행사에 이와 같이 축사를 보낸 것에서 저의 기억 한 켠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차례 제가 SNS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당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든가 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책임 있는 민주당의 답변은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재단의 기념관이 종로와 봉화마을, 서울과 김해 두 군데에 지어졌는데요. 두 군데의 평당 건축비가 서울이 평당 2,100만 원입니다. 김해는 1,660만 원입니다. 제가 회계사 생활이 올해로 27년째인데 건설업 관련 여러 차례 회계감사를 해보고 여러 곳으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만은 평당 2,100만 원짜리 건설비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이 노무현 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인테리어 포함 여러 부대 시설, 식당이다, 헬스 시설이다, 이런 거 다 조경 다 포함해서 평당 500만 원입니다. 지금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해서 평당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게 평당 700만 원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보지 못했고, 저에게 그간 수탄했던 말, 대장동이라든가 성남FC라든가 기타의 여러 사건에서 김경률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 김경률이 허위 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내비두는지 깊은 의문일 따름입니다.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당 외에서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제가 그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하나 더 사례를 더 짚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정대협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저로선 대단히 엽기적인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조금에 관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 제기와 그리고
문제점들을 파헤쳤었는데요. 뭐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거는 윤미향 의원, 즉 정대협에서 제출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고보조금을 5억 원을 신청하고 자부담금 19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단순한데 국고보조금 5억을 신청하면서 본인들 정대협은 19억 원을 내겠다는 건데 지금 이 아래 통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겁니다. 통장을 보시면 5억 원만 들어와 있습니다. 즉 국가가 제공한 5억 원만 들어와 있지 자부담금 19억 원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저도 막 나가는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께 문제 제기를 해보면 이거 검찰에서 기소된 바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윤미향에 대한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 부실하다 욕먹을지언정 대단히 언론 환경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부실했다고 말하는데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기자분들? 자부담 19억 원을 공언하고 나서 19억 원이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네, 제발 좀 민주당은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우리 선거의 시대 정신을 소위 말하는 86의 특권 정치의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런 86이라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수십 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윤건영, 김민석,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에 맞는 청렴한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게 이미 드러나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왜 계속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것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상호 의원이신가요? 그분께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불출마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그만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 못 해본 86 운동권들이 계속 하겠다는 거는 아니 이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냐 이런 투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 말을 듣고 했고 이 운동권 특권 정치가 그런 차원 그러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자룡입니다. 방금 김경률 위원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고소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가 들어왔을 때 역으로 무고로 잡아내기 위해서 저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함께 힘 합쳐가지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패 정치인, 국민보다 자신의 방탄이 우선인 정치인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알맹이 있는 논의는 싹 빠지고 그 시간을 음모론과 혐오 발언, 증오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런 정치가 아직도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선거제 확정 안 하실 겁니까? 본인 방탄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하는 거 알겠는데 국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무슨 전시 보는지도 모르고 티켓 예매해야 되겠습니까? 모나리자 걸려있을 줄 알고 예매해서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 사진만 걸려있으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왜 우리 유권자들을, 우리 국민들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것은 결국은 할 줄 아는 거, 음모론, 혐오 발언, 증오 발언, 또 이것으로 일관하면서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정말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스스로 끝내고서 살아날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데 이재명 대표는 컷오프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정말 컷오프 유망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하실까봐 알려드리는데 어제 증오 발언, 음모론, 혐오 발언 또 쏟아냈습니다. 컷오프 기준을 한 번 더 충족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 이것도 아마 모르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아마 외면하실 겁니다. 컷오프 못하실 겁니다. 개딸 사당됐기 때문에 못하실 거 잘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말 정치인으로서 단 하나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죽이는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심이시면 남 얘기할 게 아니고 남에 대해서 음모를 퍼뜨릴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인 본인께서 정계 은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러실 리도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저는 두 가지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그러실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86 정치인, 거기에 결합한 개딸 정치, 거기에 올라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나쁜 정치를 끝내는 선거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대위원 발언식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최근에 발표된 그런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상속세이나 마트 의무 휴일, 단통법, 도서정가제 폐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여당 말고 야당 지지자층에서도 과반이 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입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게 된다면 게이머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최근 문제가 된 먹튀 게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한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없이도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또 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게이머들도 역시 소비자이기 때문에 권익보호 대상이라고 하셨고 그 소비자가 보호되어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이 정책에 담긴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려 110년 만에 인감 증명 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디지털 인감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인감을 등록할 때 등록 기준지에 가지 않아도 되고 인감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이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정책들인데요.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지난 최고위 회의 때 김일성과 김정일 이름 앞에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오매불망 북한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에 올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단통법 폐지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 시장 경제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철학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민주당께서도 여기에 충분히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문제는 이게 가챠 게임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가챠 게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정보가 공개 안 됐을 때 이게 이 산업 자체의 룰을 흔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이 가챠 게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하자나 보책임 규정을 만든 바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도 우리 젊은 분들 꼭 저처럼 나이 드는 사람도 이 게임을 하긴 하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이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은 직장이나 관계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잃으면서 자신의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은둔 그립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긴 채 지내는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이들 가운데는 4명 중 3명이 삶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는 것은 무척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근까지 이들은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우며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이 같은 고립 은둔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스톱 창구를 통해 고립 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통해 사회 적응을 돕고 그 집 의욕도 갖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방안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해 이제 첫걸음이 떼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립 은둔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고립 은둔 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 고립 은둔 청년 곁에서 함께하며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약간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비공개로 할까요?